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하루에 우유 얼마나 드세요? 안 드시고 계신다고요? 하루에 우유를 2잔씩 꾸준히 섭취한다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유에는 칼슘과 비타민, 또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지만 특히나 이 칼슘은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우리 한식의 경우 하루 식사량의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유 2잔으로 보충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청년기에는 미리 칼슘을 섭취해둔다면 성인이 됐을 때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키도 쑥쑥 자라고 또 체중도 조절해준다고 하니까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하루에 우유 2잔은 꾸준히 드시기 바랄게요.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립선 암은 전립선과 전립선 주변에 발생하는 암을 통칭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점차 진행되면 배뇨장애나 성관계 후 사정시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은 정액 성분의 30% 이상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으로 문제가 생기면 단순 배뇨장애뿐 아니라 성생활과 임신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암과는 달리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암의 발병 유무를 알 수 있어 너그러운 암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골반뼈나 척추뼈로의 전이가 쉬워 심한 경우 하반신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전립선 암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기인데 그 전립선 내에서도 전립선의 바깥쪽에 생기는 암을 전립선암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일상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불리는 그 질환과는 이제 별개의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증상, 예를 들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서 봐야 된다든지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와 같은 이제 전립선이 커져서 생기는 질환의 증상과 같은데 특히 전립선암은 이제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온다든지 또는 그 성관계를 하고 나서 이 정액에 피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전립선암이 조금 진행이 되면 골반통 또는 회음부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그 골반이나 척추의 뼈에 전이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립선 암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체 암줌에서 이게 이제 혈액을 뽑아서 혈액으로 암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암은 전립선 암 맞게는 이제 없다고 확정적으로 없다고 보는데 전립선 암은 먼저 이제 혈액을 뽑아서 혈액 중에 저희가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PSA라고 하는 그런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해서 그게 각 연령군별로 정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치보다 높으면 전립선암이 있을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비뇨기과에서 저희 비뇨기과 전문의가 글러브를 끼고 항문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져보게 되면 그 전립선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돌덩이처럼 단단한 조직이 만져집니다. 그래서 그 만져지게 되면 혈액 검사와 일치해서 전립선 암이 더욱 의심이 되고 그런 경우에 저희 외래에서 직장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만 이게 전립선 암이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를 넣어서 만져봐서 이상한 부위를 다시 보면 이 전립선 암과 다른 조직이 이제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술실에서 수면 마취 하에 전립선에 이제 바늘을 한 12군데 또는 14군데 정도를 기계로 이게 쏴가지고 정확하게 조직을 받은 다음에 현미경으로 봐서 전립선암 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봐서 이제 확진하게 되죠. 확진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전립선암이 확진되면 이제 각 병기, 예를 들면 전립선 안에 암이 가운데 있느냐, 전립선 막을 좀 벗어나, 쉽게 말하면 전립선 껍질을 좀 벗어나 있느냐, 또는 전립선 주위에 있는 뭐 방광이나 직장이나 또는 정액을 모아놓고 있는 이제 정낭이라고 하는 부위까지 넘어갔느냐,
또는 그 다른데 뼈나 또 폐나 이런 데로 전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선 전립선암이 확정되면 이제 골반 MRI 또는 전신 CT 스캔, 전립선암에서 특징적으로 또 뼈의 전이를 잘 가기 때문에 이 뼈 주사라고 그래서 뼈에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 CT 스캔 또는 뼈 주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암이 어디까지 전이됐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전립선 안에만 암이 국한돼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라고 해서 전립선과 전립선 주위에 있는 조직을 완전 제거하게 되는데 뭐 과거에는 개복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전립선 적출술을 안전하게 시행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암이 전립선 껍질을 벗어나 있는 경우는 이제 수술해도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 이제 주력이 되겠고요. 최근에 또 방사선 치료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그 방사선 치료까지도 할 수 없는 범위, 예를 들면 무슨 뼈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나 또는 복부 내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이 전립선 암 자체가 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제를 이제 주사제로 투입하게 되죠. 아니면 이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양쪽 고안을 이제 적출하는 그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각 그 암의 크기 또는 범위에 따라서 수술이냐, 방사선 치료냐, 또는 어떤 호르몬 치료와 같은 약물 치료냐, 또는 고안 적출을 하느냐가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냥 수술과 로봇을 사용하는 수술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수술은 개복합니다. 그래서 배를 가운데를 열어서 골반 부위까지 열은 다음에 이제 장을 다 제치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출혈도 많고 그 시야가 확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떤 발기 능력이나 또는 요실금 같은 수술 합병증이 이제 많이 예측이 되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로봇 수술에 인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나 혈관 또는 주위에 어려운 상황의 조직들을 잘 방리해서 정확하게 전립선 암만을 적출할 수가 있게 돼서 수술 후에 성생활도 가능하게 하고 또 수술 후에 새로 그 성형 수술을 한 그 요도 부위가 잘 아물게 돼서 수술의 어떤 요실금의 그 기간도 훨씬 짧아져서 환자들이 수술 후에 어떤 그 생활의 질이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로봇 수술이라 해서 로봇이 수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술을 하는데 단지 기구만 로봇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 수술자의 경력이나 어떤 그 수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로봇 수술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암들은 흔히 재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전립선 암은 어떤가요? 전립선암은 이제 수술한 경우에 만약에 암이 이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로봇이나 어떤 그 개복 수술을 이용해서 완전 적출이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또는 완전히 재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전립 수술 후에 그 암이 바깥쪽을 벗어나 있는 게 확인되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재발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암이 수술 후에 또는 그 방사선 치료 후에 암이 바깥쪽으로 나갈 걸로 예상되는 환자 또는 더 암이 바깥쪽으로 침범이 더 쉽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환자는 추가적으로 어떤 호르몬 치료나 다른 약물요법을 동시에 받는 것이 권장되기도 하죠. 재발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암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전립선 암의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전립선암의 이제 국소적 질환, 예를 들면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전립선암 경우에 이제 로봇 수술을 받게 되면 상당히 치료 경과가 좋기 때문에 뭐 이게 거의 평생 동안 비뇨기과에 외래 다니시면서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되시겠고요. 방사선 치료도 이제 최근에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장기간 최소 5년 이상 외래를 다니시면서 장기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전립선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치료를 잘 받지 않아서 전립선암이 척추뼈나 골반뼈 또는 다른 인체 장기에 전이가 돼 있으시다면 수술이나 또는 방사선 치료 같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고환척출이나 또는 내과적 치료 또는 그 약물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생존을 할 가능성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정확한 이제 그 치료의 기간은 사람마다 또는 환자마다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최소 이제 24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적인 그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한번 발병하면 평생 동안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 되죠. 이미 뼈로 전이가 된 상태면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최근에 그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옛날에보다는 또 과거의 치료 방법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생존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길어졌다고 봅니다. 또 생활의 질, 다시 말해서 통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합병증을 많이 감소시키면서 오랫동안 그 생존하실 가능성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아서 비교적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 이후 부부 생활이나 임신이 가능한가요? 전립선암은 그만 말씀드린 대로 이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세포를 이제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립선암 치료, 수술을 제외한 방사선 치료를 제외한 다른 약물 치료는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약제나 또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과는 반대 역할이어서 임신은 고려치 않죠. 그러나 이제 수술 후에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이와 같은 아주 최정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발기 능력을 보존시키는 이제 신경혈관 보호전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 환자라도 근치적 수술 후에 어떤 성생활이 가능하게끔 지금 잘 유도가 되고 있고 그 환자가 현재 임신 능력이 있는 고환 상태를 가진다면 임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립선암은 이게 이제 성기능과 또는 임신과는 반대 방향의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치료죠. 그러나 로봇 수술 같은 최첨단 수술을 할 경우에는 성생활과 임신도 유지할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전립선암도 이제 암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확정적인 거는 없죠. 그러나 전립선암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성 지방의 과잉 섭취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지방의 과잉 섭취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또 암에서 마찬가지로 또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를 많이 드셔야 되고 또 정기적인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술이나 이런 담배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전립선암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전립선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립선암은 자비로운 암, 또 제가 항상 자비로운 암이라고 과거에도 이야기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 전립선암은 천천히 자라서 치료를 잘 안 하거나 또는 늦게 받아도 특별히 암의 전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립선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빨리 전이가 되고 또 어떤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도 자비로운 암이긴 하지만 자비로운 암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피를 뽑아서 전립선암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전립선암도 빠른 치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일반암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정관 시술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정액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돼 있어서 이게 혹시 전립선암을 발생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정관 시술 꺼려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됐었는데 이제 많은 그 연구를 진행을 했고 또 조사도 한 바에 의하면 이 정관 시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립선암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발생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관 시술과 전립선암은 관련이 없다고 확정지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립선암은 조기 진단이 되면 또 로봇 수술과 같은 최첨단 시술을 받아서 완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40대 초반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비뇨기과에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피를 뽑아서 전립선암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직장 수지 검사, 비뇨기과 의사가 글러브를 끼고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좀 부끄럽지만 비뇨기과에 와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가족 중에 특히 또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병원을 찾아서 주기적인 조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립선암이 과거에 아는 것처럼 자비로운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는 정기 검진으로 빠른 발견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냐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자전거인데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하지만 이 자전거도 모두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각기 다른 매력들의 자전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럼 주 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예, 현재 저희는 5개 모델을 취급하고 있으며 3세 전후의 유아부터 50세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계십니다.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저희는 5개 모델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3세 유아부터 5, 60대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실제로 많이 방문하셔서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전거만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유려한 디자인과 그리고 강도 높은 알루미늄을 써서 강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가 받고 있으며 각 부분에 사용된 부품 또한 최고급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도심 혹은 강변, 아울러 험준한 산악에서 쓸 수 있는 올 마운틴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뒤에 스트로크가 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프레임 또한 강도 높은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체의 강성을 유지해서 산악에서 사용 시 사용자로 하여금 안심감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제품에는 프론트 서스펜션이 자기 신장과 도로 조건에 맞도록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요건 상황에 맞춰서 스트로크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아울러 도심 주행만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완전히 잠그시게 되면 상당히 하드하고 고속 주행을 갈 수가 있는 기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3세부터 5세 전후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 상을 받은 디자인과 각 부분이 상당히 소프트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보관이 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 제품은 바이크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3세 전후의 유아들이 사용할 때 다치는 것을 막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탈착을 해서 다시 장착을 하게 되면 5세 전후의 아이들이 실제로 자전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택해 놨습니다. 아울러 왼쪽에는
보관이 가능한 주머니가 장착되어 있고 전후에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자전거에 관심을 갖는 3세부터 5세 아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와, 부품 하나부터 뭔가 다른 느낌인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자전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가격 구조는 이제 한 20만 원대부터 한 1000만 원까지 다양해요. 근데 조립할 수도 있는데요. 조립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4,500이 넘어가야 견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완성차 사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싼 거는. 싼 거라고 하면 한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이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더 싸고, 또 3,400 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타요. 비싸는 거. 그래서 조립하시는 것이 3,400 넘는 거는 더 가격이 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2월 모델, 현 시점에서는 09년 모델보다는 작년 모델, 재작년 모델이 재고가 있으면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자전거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자전거 프레임 사이즈, 차체가 자기 몸에 잘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키가 1m 60이다 하면은 뭐 15인치나 14인치, 75라고 하면 뭐 17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를 제일 먼저 우선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 또 가격대, 또 브랜드. 브랜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그 정도로 구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현재 시중에 많이 팔리는 게요. 지금 이 자전거에 MT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용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벨로 접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이제 그 형태가 이 MTB입니다. 여기 MTB거든요. MTB라고 하면은 이제 산악자전거인데요. 산악자전거지만은 이걸 다 도로도 탈 수 있어요. 또 너무 안 나가면은 타이어를 갖다가 약간 좁은 걸로 바꿔가지고 도로 잘 나게 탈 수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몸에 맞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요 자전거는 현재 밖에는 26인치예요. 26인치라고 하면 이제 세계 공통으로 성인이 탈 수 있는 MTB 자전거 다 26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레임 사이즈. 네, 프레임 사이즈라고 하면은 높이,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 높이가 높아지면은 길이도 길어집니다. 사람이 키가 크면 이제 허리도 길어지고 팔도 길어지면 멀어져야 되겠고, 키가 작으면은 낮아지면서 이것도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이즈 맞는 걸 꼭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자전거들을 보셨는데요. 종류도 여러 가지고 가격대도 다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신체와 용도에 맞게 알맞은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 더 즐겁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겠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제격인 자전거, 거기에 건강까지 더해진다는 것. 지금 바로 가까운 자전거 샵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은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여기저기 참석해야 하는 술자리 참 많으시죠? 이때 분위기 맞추겠다고 마구술을 받아드신다면 속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음주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술을 드시기 전에는 지방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음식을 충분히 드신 후 알코올을 섭취하셔야 알코올 흡수 속도가 늦춰집니다. 또 급격하게 취하게 만드는 이 탄산을 섞은 폭탄주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평소에 비타민C를 충분히 복용을 하셨다면 이 혈중의 알코올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술을 드시면 안 된다는 사실. 일주일에 2일에서 3일은 꼭 금주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술 먹은 다음날 아무리 속이 아파도 아침 식사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질문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물어봐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